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허주엽 교수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이사장님과 우리 회장님이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성골반통 클리닉의 노하우와 그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통은 우리 기분 나쁜 감정, 그 감각, 또 여러 조직의 그 데미지를 포함한 여성 질환의 흔한 통증이고, 메디컬 케어가 꼭 필요하고 증상이 아닌 질환에 소속한 게 만성골반통입니다. 만성골반통은 환자의 삶의 이질에 큰 영향을 주는 흔한 건강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미국에서 보니까 실직을 하는 경우가 한 25%가 되고요. 만성골반통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보니까 25%가 되고요. 급성복통은 한 15%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있어서 골반통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뉴로패시한 페인으로서 CNS나 페리퍼럴 너버 시스템의 그 데메이지, 디지즈, 트라우마로 인한 인주리에 의해서 생기는 원인과 이런 원인은 특히 샤프하고 아주 심하고 쇼킹하게 생기는데 대개 적은 에리어에 나타나게 되고 일반적인 치료에 또 잘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해한 통증입니다. 이것은 소마틱 또는 비세랄 노시셉티브 스티뮬레이션으로서 오토노미 너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데요. 이거는 노시셉티브 리셉터의 스티뮬레이션으로 인해서 오고, 이게 바로 펠빅 페인의 오리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뮤티드 혹은 아주 심하게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원인을 제거해야만 통증을 조절할 수 있고 애큐트하게도 오고 만성적으로도 오게 됩니다. 만성골반통 관련 논문과 단행본을 소개해드리자면, 골반 우렬 증후군은 1949년 테일러가 처음 제안을 했고 3편의 논문을 통해서 골반 우렬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골반 우렬 증후군은 오토노미 너머 시스템의 이상으로 인해서 자궁 근육의 그 머슬 컨트랙션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만성골반통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단행본으로는 1981년 르네어가 낸 크로닉 펠빅 페인 인 위민, 이게 아마 첫판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후에 하워드라는 사람이 2000년도에 골반통의 진단과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낸 단행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단행본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1981년도에 처음 나왔던 단행본의 모습과 그 외에 최근에 골반통 관련한 문헌, 특히 단행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성골반통의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적으로나 사이코뉴로 엔도크리노, 임뮤노로직한, 또 스피리추얼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그러한 질환으로서 소마틱한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디프레션이나 앵자이어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알아야 되는데, CPP에서는 되게 번아웃, 무디니스가 많이 있어서 뉴로 베지터티브 디스펑션, 또 코그니티브 디스토션 같은 경우고, 이게 우리의 신체 증상 또 통증의 그 느낌을 아주 이렇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서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메이저 디프레션은 한 12 내지 33%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되게 제네틱이나 퍼스널리티 팩터라든가 이런 요인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의사를 너무 의지한다든가 의사를 불신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사를 고소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환자를 보면서 환자를 잘 살피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또 직업을 잃게 되고 사회 생활을 잘 할 수가 없게 되고 약물 의존적이 된다든가 오용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울증이나 순환증에 해당된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하고 연관해서는 우리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중축에 장기적으로 작용하게 되거나 고용량을 사용할 때 불면이나 우울증이 유발이 되고, 또 뭐 좋은 점은 뭐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완화시키는 점도 있지만, 이 밑에 쭉 기록한 것처럼 여러 이제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들의 부작용을 우리가 좀 숙지하고 있으시면 이 스트레스 문제에 대한 좀 더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신체에 좋은가 하는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봤더니,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일반적인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ACTH나 베타 엔돌핀이나 코르티졸이 즉각 상승하는 데 비해서 이렇게 자발적인 운동을 하고 이러는 분에서는 이제 카테콜라민의 활성화와 함께 선택적으로 코르티졸을 상승시키는데, 대체적으로 코르티졸이 상승이 없고 아세틸콜린과 이제 베타 엔돌핀이 주로 분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련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내분비계 이상이라든가 자율신경계 이상이라든가 면역계 이상이라든가 또 정신계 이상이라든가 피부 이상, 또 각종 염증 및 질병이 나타나는 것, 또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렇게 환자 안내서를 만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만성골반통의 원인이 되는 원인들을 열거하면 중추신경성 통증으로는 신경성 통증, 정신성 통증, 말초신경성 통증으로는 체신경성 통증과 내장신경성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신경성 통증에는 신경병적 치매성, 또 내장신경성 통증에는 신경병적 또 치매성,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부인과적인 원인에 의한 질환이 75 내지 80%가 되고, 부인과 질환 이외의 질환은 한 20 내지 25%가 되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진료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우선 진단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 또 진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 또 큐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 3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치료 전에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는 게
좋으며 그러한 모든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된 후에 정확한 치료를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도 세심한 추적 관찰과 추적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환자가 오면 부인과 내진을 하시게 되는데 큰 특징은 골반 장기뿐만 아니라 복부까지도 상복부까지도 우리가 진찰을 해봐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상복부까지도 소프트하지 않고 압통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의 대부분 이렇게 압통이 나타나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자궁경부부터 질 이런 부분은 울혈이 나타나서 콘제스천 혹은 바이올렛로 이렇게 변색이 되는 디스컬러레이션, 또 블루이시 디스컬러레이션 이런 변화가 있고, 또한 자궁경부를 움직이고 질 쪽을 움직여 봤을 때 움직임의 통증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골반통의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통증이 객관성이 없고 주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의 진단 방법을 요약을 했는데요. 우선 선별검사로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검사인데 문진과 부인과 진찰 꼭 하셔야 되겠고요. 내진 꼭 하면서 환자와 라포트를 형성하시고요. 일반 검사 중에는 뭐 혈액 검사 외에 소변 검사, 또 호르몬 검사, 자궁 경부와 암 검사라든가 정신과적으로는 인성 검사가 꼭 필요하고요. 우리는 면역 검사와 자율신경계 검사도 선택적으로 합니다. 특히 초음파 검사는 부인과 정밀 초음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성골반통의 진단 방법 중에 정밀 검사가 있습니다. 선별 검사 다음으로 우리가 초음파상에서 혈관에 이상이 있을 때는 혈관 CT를 찍게 되고, 자궁 성근증이나 자궁 장기에 우리가 의심할 만한 그런 진단이 꼭 필요한 병이 있을 때는 MRI를 사용해서 정밀 검사를 합니다. 이거를 종합해서 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MRA라는 것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단이 되고 나서 환자 치료 과정에 정말로 혈관 조영술이 필요하고 색전술이 필요할 때는 정밀 우리가 치료를 위한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진단적 복강경과 더불어 의심되는 질환이 발견되면 바로 수술로 이행하는 그런 최종 진단 방법을 정밀 검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론으로 골반 우려혈 증후군이 처음 소개되면서 만성골반통의 원인이 밝혀지기 시작이 됐는데요. 1949년 테일러가 처음 골반 우려혈 증후군이라는 이런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주로 리프로덕티브 이어에 나타나고 이런 부인에서 굉장히 많이 정맥이 늘어나 있는 것을 베어드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약 91%가 베르코시티들이 보이더라 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봤을 때 골반에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혈액은 빨갛게 보이고, 이 정맥,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 피들은 파랗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맥이라고 하더라도 피에 역류가 있을 때는 붉은색으로 보여서 이때 난소 정맥류를 발견할 수 있고, 이 사진을 보시면 난소 정맥류를 지금 진단한 장면이고,
좌측 난소 정맥에서 저렇게 신정맥으로부터 피가 역류해서 내려옴으로 해서 빨갛게 염색이 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좌측 난소 정맥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또 듀플렉스 이런 초음파라든가 일반 초음파로도 아드넥사 쪽에 저렇게 정맥이 많이 늘어나 있어서 직경이 5mm 이상일 때 난소 정맥류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고 자궁 근육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되면 신정맥에서 자궁 쪽으로 흘러내리는 그러한 정맥들을 볼 수 있는데 흑백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칼라로 된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좀 흐릿하게 찍게 되면 약간 회색으로도 이제 잘못 찍게 되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넛크래커 신드롬을 이제 그 신정맥이 레널 베인 쪽에서 보면 슈페리어 안테리오 메센터리 아테리와 디센딩 아오르타 사이를 통과해서 심장으로 이게 신정맥의 피들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 부분이 3mm 이하로 이렇게 짜부러져 있게 되면 정맥류가 발생하게 되고 넛크래커 신드롬과 동시에 난소 정맥류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예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터를 슈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MRA 사진을 통해서 자궁 쪽으로 신정맥에서 혈관에 그 역류하는 모습과 자궁의 주위에 이렇게 정맥에 정체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골반 우렬 증후군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궁 근육에 경련이 있다고 1953년에 테일러가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술할 때 보면 이렇게 자궁 근육이 앞으로 모이면서 이렇게 경련하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두드러지게 올라오면서 그 표면에 수분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강력한 자궁 근육 경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음부 전정염 증후군이 만성골반통의 원인 질환 중에 하나라서 2005년도 부산학회에서 제가 처음 발표할 때 이렇게 염색을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부의 피부가 손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시 뇌하수체와 부신 호르몬의 신경내분비 요소를 보니까 되게 시상하부, 뇌간, 교감신경, 부신 수질, 부신 피질, 뇌하수체, 표적 조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교감신경 흥분에 의해서 부신 수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통해서 ACTH, 베타엔도르핀, 부신 수질에서 코티졸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 첫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에피네프린입니다. 고혈압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고 두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인데 당뇨, 비만, 골감소증, 불면, 우울 이런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제3의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베타엔돌핀은 몰핀의 300배 정도의 그런 통증 완화 작용이 있는 제3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골반 장기의 아까 반응 중에서 압통과 우렬 외에도 질부의 근육 경련이라든가 또 나팔관의 어떤 경련, 난소 리가멘트의 경련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 엔도크린의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 또 브레인에서 여러 그런 뉴로펩타이드 이런 것들이 분비되고 또 우리가 또
욕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여러 골반 장기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여러 이상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장 흔한 골반통의 원인 질환으로 최근에 판명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궁 뒤쪽 직장과 골반벽, 또 난소 나팔관, 일부 소장까지 저렇게 서로 프로즌 펠비스처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장기가 모여 있는 경우도 있고, 유테로 세이크랄 리가멘트에 이렇게 주로 국한돼서 그 주위에 있는 난소나 파라메티리움 쪽으로 이렇게 자궁 내막증이 퍼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는 자주 장기를 침범하게 되는데, 퍼센테이지는 한 5.6%가 되지만 이렇게 대장을 침범할 때 종괴처럼 저렇게 나타나는 대장 침범하는 예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골반통은 우리가 자궁 내막증 이외에 여러 질환과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자궁 내막증이 제일 첫 번째 감별 진단에 중점을 둬야 될 제일 중요한 병이고, 요즘에 갑자기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엔도살핀지오시스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성근증이라든가 골반 우열 증후군, 펠빅 오간의 임모빌리티를 초래하는 그런 염증성 질환이라든가, 심심치 않게 암도 발견될 수 있으니까 감별 진단을 해야 되고, 특별히 유착증이라든가 대장에서 나타나는 이리터블 바웰 신드롬이라든가, 특히 방광에서 나타나는 간질성 방광염, 또 펠빅 플로어의 머슬 스파즘, 또 사이코소셜한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밝혀내도록 진단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진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정확한 데피니트한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도살핀지오시스는 1900년 튜브라이 그 실리에이티드 에피셀륨이 스트로마 없이 골반이라든가 난소라든가 골반 내에 있는 림파선에 전이가 오는 것으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도메트리오시스에 비해서 엔도살핀지오시스가 조금 확률이 7.9 대 27.5%로 상당히 적은 것을 봐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골반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또 불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확률적으로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크게 중요한 질환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에 준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골반통은 내과적 치료를 다양하게 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환자들에서 면역요법이라든가 결혼 생활이라든가 그 부부간의 그 문제들, 또 환자의 그 지적 수준이라든가, 또 환자의 그런 아름의 여러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코칭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내과적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강조를 해드리고 싶으면, 유착증이 이렇게 골반 쪽에 보이는 유착증이라든가 복부 쪽에 보이는 유착증을 제거하는 것 이외에 잘 보이지 않는 후복막에 있는 데까지 유착증을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착증은 미케니컬하게 서로 장기, 신경, 기관들을 잡아 당기게 되고, 또 염증성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까지 오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유착증을 잘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에 있거나 자궁이 틀어져 있는 부분 쪽에서 단단하게 들러붙어 있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질내 피하 주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 미슬토 요법을 우리는 암도가라든가 헬릭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산화제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그런 소질도 가지고 있고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지만 산화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만성 스트레스나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보조적인 그런 역할로서 항산화제를 동시에 같이 써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증례 초음파로서 여기 보시면 자궁 성근증이 보이고 또 자궁의 경련이 보이면서 자궁 근육에 정맥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측에 있는 사진은 만성골반통 환자에서 보면 일반인이 보통 PCOM 같은 경우가 20% 나타나는데 만성골반통에서는 한 57% 정도로 다낭성 난수가 많이 나타나니까 환자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T 엔지오를 찍었을 때 보시면 이렇게 환자들 내에서 한쪽 왼쪽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양쪽에 다 나타나서 자궁이 빨갛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고 정맥이 이렇게 경증으로 나타날 때는 이렇게 일부 자궁에 들어가지 전까지 그냥 빨갛게 선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궁에 이렇게 정체된 경우는 대개 중증에 해당이 되는 난소 정맥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 성근증은 MRI로 반드시 진찰을 해야 되는데 정션할 존이 깨져서 그 정션할 깨진 데로부터 1.2cm 이상 자궁 근육층이 까맣게 보이게 되면 자궁 성근증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도록 이제 서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현상이 내로서 성근증도 없고 자궁 내막증이 없는데 자궁 근육 경련이 저렇게 심하게 나타나고 나중에 자궁을 드러내서 봤을 때 자궁 근육 경련만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크 메시지 인 마인드입니다. 만성 골반통은 복잡한 질환이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단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이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진단 기법을 다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운셀링, 에듀케이션, 코칭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쉽게 재발할 수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또 아주 폴로업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부 궤양을 수술 후에 또 수술 후 치유된 이후에도 질부 궤양이 이렇게 질산은을 질에 발랐을 때 환자가 아프다고 왔을 때 보면 3시 방향, 9시 방향으로부터 궤양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거기서부터 점점 질에 퍼져나가는 궤양 질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 얼서 리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수술 부위에 이렇게 출혈을 보일 때도 이제 이 환자를 홀로업을 체크해서 혹시 질부에 다시 이런 병변이 생기지 않나 검사해 보시고요. 아직 원인은 정확히 저희들도 확신할 수는 없으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특히 코르티졸이 오랫동안 높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궤양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봤더니 항생제 치료 안 되고 스테로이드 치료로는 오히려 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콜키추인을 사용해봤더니 치료가 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이 돼야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병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만성골반통을 앞으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공동 연구를 해서라도 이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